자, 유로파리그 킹갓 제네럴 엠퍼러 충무공 플레이어. 오늘 로마에게 또다시 큰 아픔을 준. 또다시. 네, 또다시. 로마는 개인적으로 오늘 약간 불쌍하더라. 내가 라이브로 보지 못했고 이 전에 들었는데 채팅창에서 초장에 부상으로 3명이 교체가 됐다면서요. 3분 만에 보니까 아스날은 4분 만에 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로마 불쌍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스날이 더 불쌍하지 뭐 로마가 불쌍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상을 그렇게 당하는 건 불쌍한 건데 아스날은 진작부터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라고 지적을 계속 당했는데 본인이 야, 나 맘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지금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하나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러지. 그쵸. 불쌍한 게 아니야. 아르테타가 지금 딱 그거 들어야 돼. 네, 그럴 줄 알았어 새끼야.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마. 네.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근데 로마는 이건 좀 불쌍하지. 네. 이 경기가 사실 모든 어떤 경기 발판을 보면 부상자 3명 나온 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전반전 3분 만에 베레투가 일단 부상으로 나갔죠. 26분에 파우로페스가 슈팅 골키퍼가 이거를 어깨 쪽이 다쳤어요. 어깨 다쳐서 키퍼 결체가 되고 37분에 골 기점이 됐던 스피나졸라가 갑자기 한 화면에 오래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피나졸라 잘하니까 잡아주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상으로 나가서 37분 만에 이날 교체 3장을 모두 썼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이거 어떻게 야 폰세카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해? 그죠. 물론 이제 폰세카가 이 이외에도 문제가 많은 경기긴 하지만 그래. 이 경기로만 봤을 때는 좀 그래. 본인도 불운한 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 때 유일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교체가 이제 하프타임만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교체가 경기 중에는 3장, 3장인데 5명 교체 가능하고 이 3장에 해당되지 않는 하프타임 교체 딱 하나. 그거는 이제 교체 횟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 경기에서는 4번 교체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인데 하프타임 때 교체를 안 했어요. 이거는 아마 일단 벤치 쪽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본인이 믿지 못했던 거겠지. 그리고 아마 전반전 경기 내용이 좋았고 이기고 있으니까 이 멤버 그대로 나가는 게 낫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 부상으로 이렇게 나가리가 됐던 거를 생각하면 전반은 좋았는데 그러나 후반에 체력이 다 떨어졌죠. 그 이전에 7골을 실점했던 것 같은 그런 좀 그 큰 아픔의 기억이 오늘은 7골은 아니었지만 6골이니까. 그죠. 로마가 맨유만 만나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집니다. 네, 올드 트래포드에서 첫 맞대결 때 이기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약간 저주에 걸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6골을 팀이 넣었잖아요. 후반전에만 5골을 넣었는데 이 골을 넣는 동안 당연히 공격 포인트를 압도적으로 쌓은 선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카바니, 에딘슨 카바니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페널티킥도 하나 획득했습니다. 6골 중에 5골이 관여가 됐어요. 그러면 뭐 압도적인 맨 오브 더 매치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카바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저는 카바니의 활약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게 맨유가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무릎 부상으로 빠진 마시알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는 선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맨유의 어떤 어쨌든 지금 저는 순항 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도 나는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가진 팀은 맨유라고 봐요. 네. 이런 그림 마샬이 만든 거죠. 부상으로? 부상은 너무 안타깝지만 마샬이 나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카바니와 여러 가지 좀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생긴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솔샤르가 마샬이 계속 건강한 상태였죠? 난 썼을 거라고 봐. 이 경기 마샬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기야 이길 수도 있겠지만 경기력에서 그 이전 경기들에서 이미 문제를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건 가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부상이니까 좀 부상은 우리가 또 얘기를 다르게 하니까. 부상과 별개로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 게 마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팀이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 그리고 마샬도 이걸 통해서 이제 전화위복을 본인이 해야 돼요. 더 뛰어야 돼. 맨날 그 꺼벙한 표정으로 있지 말고. 이게 좀 항상 불만 있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터벅터벅 거꾸로 당기면은 개빡치거든요. 그렇죠. 카바니를 봐야 돼요. 카바니는 표정부터 약간 생기 있고 다르다고요. 전사의 표정이잖아. 이번에 화이도 멋있게 쏘던데. 그럼 카바니나 이건 옛날에 이과인이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9번의 어떤 DNA가 있는 선수들의 박스 앞쪽에서 움직임이나 전방위적인 활동량을 보면 정말 카바니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되니까 수비를 교란시키고 그렇지. 교란된 틈 사이로 이선들이 침투해서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진짜 좋은 공격수야 카바니. 요즘에 보면 박스 안에서 일단 움직임이 진짜 좋은 선수니까 좋아요. 그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골을 결정짓는데도 탁월한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린우드가 나올 때는 그린우드는 일단 첫 번째로 아직은 기복이 있는 편이고 아직은 좀 어리니까. 움직임은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선수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계속 기용될 여지도 꽤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윙포워드 보강에 실패한다면 그린우드의 고정 위치는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른쪽도 상황이 지금 안 좋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카바니는 어쨌든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1년 정도는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인정이지. 가지실 텐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봐야 돼요. 카바니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지금 보카 주니어스라고의 이적설이 돌고 있거든요. 있어요. 보카에서는 2년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게 이 트위터나 맨유의 어떤 능통한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영국 날씨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바니가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연장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가족들의 의사도 한몫하고 있대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거스르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가족분들의 의사만 그럼. 날씨는 충분히 가족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문제예요. 이런 이제 가족들이 너무나 좀 그래도 날씨 좋은데 이런 데를 원한다고 그러면 카바니도 가정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 또한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카바니는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맨유를 떠날 가능성을 좀 점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도 그래? 일부 돌고 있어요. 뭐 신빙성은 모르겠지만 한번 카바니의 거치는 잘 주목했으면 하지만 솔직히 진짜 나가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카바니는 이제 만약에 나간다 치더라도 유로파 리그를 우승할 수 있다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카바니의 영향력과 비중은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1617 때 물론 이제 1617 그 안더레이트전에 질라탄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4강부터 결승까지는 그치. 기여를 못했지만 그 당시 질라탄의 활약보다 지금 카바니의 활약과 영향력이 스탯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영향력이 제가 볼 땐 카바니가 훨씬 뛰어납니다. 맨유가 옛날부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주 베테랑 공격수들을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었던 게 라르손 잘 써먹었거든요. 헨릭 라르손. 라르손, 질라탄도 그랬고 그렇죠. 카바니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잘했던 기억이 나요. 반통수도 좀 거기.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제법 이들보다는 조금 어린 상태였지만 딱 데려와서 한 방에 득점왕 시켰잖아. 그렇죠. 그거 어쨌든 나이스한 영입이었단 말이야. 맨유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저도 저를 공격하자면 마이크로원도 데려가가지고 잘 썼잖아요. 오웬도 잘 썼어. 네, 맨처 수비 때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판단과 이런 건 뭐 우드워드에 대한 결국엔 사임을 하는 걸로 나왔지만 그 판단은 나는 단기간이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되게 여러 사례로 보여준 팀이 아닌가. 그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맞아. 카바니가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MO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명은 부패죠. 브루노도 엄청 2골과 2개 도움. 사실 최근에 약간 야윈 모습. 최근에 스탯이 이전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느낌인데 뭐 오늘 경기에서는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2018년 2월에 유로파리그에 첫 출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7골과 9개의 도움으로 이 기간 동안 유로파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26개야. 네. 와. 올 시즌 유로파 토너먼트만 지금 뛰고 있잖아요. 7경기 뛰었는데 5골과 3개 도움입니다. 대단하다. 물론 그리고 오늘 이제 2골과 2개 도움. 대단한 활약이고 이제 로마가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를 같이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 했는데 그 틈을 잘 공략했던 페르난데스였죠. 뭐 포그바가 유벤투스 때만큼의 활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만 솔샤르가 포그바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대로면 이제 올 시즌 항정에서 올 시즌에 들어서 드디어 평가가 올라갈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브루노 카바니 얘기를 했으니까 포그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물론 그 장현수 태클 한번 하긴 했습니다. 이거요. 네. 근데 본인이 막 얘기하더만 나 이제 앞으로 태클 안 하겠다고. 맞아요. 나 태클 잘 몰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난 그냥 활약도만 놓고 봤을 때 포그바의 어떤 창의적인 공격적인 능력은 솔샤르가 잘 끌어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 경기 나와서 수비 가담도 잘 맞아. 해주고 뭐 압박도 많이 해주고 많이 띄워주니까. 그리고 이날 이제 카바니와 부페가 당연히 MOM급의 활약을 했지만 저는 이 이외에도 솔직히 6득점을 한 경기인데 잘한 선수가 2명뿐은 아닐 거잖아요. 일단 왼쪽 풀백 루크쇼를 꼽겠습니다. 룩쇼는 이번 시즌 유럽 전체 저는 탑3 왼쪽 풀백. 저도 충분히 그게 네, 해당한다고 봐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칸셀로가 후반기 때 약간 힘을 잃었거든요. 요즘에는 칸셀로가 네. 그리 좋지 않아요. PFA 베스트 11은 4월인가에 투표가 끝나서 그거는 칸셀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풀백 자리가. 근데 저는 올 시즌 로버슨보다는 루크쇼가 앞서는 게 맞다고 룩쇼는 보고 이번 시즌 최고예요. PLA에서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이제 리그 베스트를 짜잖아요. 저는 그럼 왼쪽 풀백은 루크쇼. 나도 룩쇼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입을 좀 모으고 싶고 루크쇼와 더불어서 저는 비사카도 공격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비사카 괜찮아요. 드리블이 일단 발전했어요. 좋아졌어요. 드리블 그리고 킥. 다
다 좋아졌는데 다만 오른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맥토민이고 오른쪽에 앞쪽에 DJ가 나오면 거기에서 버벅거리는 게 생겨서 그렇지 비사카는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요즘에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죠.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직 시야가 좁거든요. 빌드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너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사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 경기 평점은 낮을 겁니다. 수비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샤르 감독이 로마가 수비할 때 5-3-2 아니면 5-2-3처럼 중앙으로 좁히거든요. 그래서 풀백 견제를 잘 안 하는 팀이니까 일부러 솔샤르가 의도적으로 좌우 풀백을 윙처럼 올려서 썼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하필 올라가 있는 풀백들의 뒷공간을 뒷공간에 대한 노출. 미키타리안이랑 저 펠레그리니가 되게 공략을 잘했거든요. 평점은 수비에서 뚫린 것 때문에 비사카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경기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공격력이 발전한 부분은 저는 되게 괜찮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에서 이제 이 경기를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비사카는 요즘 리그 경기 보면 내가 예전에 봤던 비사카보다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잘하는 선수는 역시나 포그바인데 포그바. 일단 전반전에 그 장현수 선수 태클하기 전에 드리블로 첫 번째 골 잡을 때 3명인가 접근했어요. 골 장면은 봤어요. 다. 네, 그 탈압박 보면 포그바에게 가능한 스페셜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근데 이제 오게티가 핸드볼을 좀 PK였잖아요. 핸드볼이 된 PK였잖아요. 근데 마지 그 경기 내내 약간 손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어. 실제로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약간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부페 크로스 받아서 헤더골 넣고 진짜 속이 후련하게 시원 세레모니를 한 2절까지 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태클 안 하겠다. 사실 어떻게 태클하는 건지 모른다. 앞으로는 이게 내 잉글랜드 동료들 뭐 잉글랜드 가이라고 했는데 아마 맥과이어랑 저기 비사카 아니면 루크쇼. 그러니까 잉글랜드 수비진들이 있으니까 거기처럼 깨끗하게 좀 수비 잘하는 뭐 그거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실수 안 할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처럼 하겠고 팔을 뻗지 않고 태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그바의 어떤 태도도 괜찮아 보이고 부페랑 포그바의 공조는 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맨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 명만 나왔을 때는 상대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근데 둘이 이런 크랙형 스타일의 선수가 둘이 배치가 되면 분산이 되잖아. 그죠. 그럼 맨유 공격력이 확 올라오죠. 근데 둘이 있으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둘이 있는데 분산이 안 되고 서로가 묶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레드와 맥토미니예요. 두 명의 중원 자원. 네. 근데 문제는 이 프레드 맥토미니가 프레드는 최근에 체력 문제인지 일단 실수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좀 안 좋고 그리고 맥토미니는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퍼거슨의 칭찬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항상 투박함이 있어서 볼 전개, 운반 이 빌드업에서 너무 미스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맨유는 프레드 맥토미니가 전반전 중반 이후로 로마가 압박을 할 때마다 계속 고전을 했고 자연스럽게 루크쇼 쪽에 빌드업이 집중되니까 로마가 그걸 막아 세우면서 연달아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3선 고민은 지금 맨유가 확실히 심각해 보이고 4-3-3 형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것을 생각했을 때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드 보강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강조는 하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끝났습니다. 6대2예요. 올드 트래포드고 이제 올림픽호에 간다고 하더라도 골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가 4골 넣어야 되거든요. 최소 4골이에요. 4대0으로 이겨야 올라갑니다. 물론 이런 스코어가 안 나오진 않아요. 축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맨유가 이번 경기도 그렇고 역시 유로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비아레랑 아스날 경기 보셨겠지만 아스날 비아레알 둘 다 비아레알이 더 좋았어요. 후반전에 비아레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기력으로는 맨유를 상대하기 둘 다 역부족처럼 일단은 보인다. 물론 단판이기 때문에 또 이 경기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맨유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유력하게 보지 않나.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바니